오늘 큰언니랑 치과에 갔다. 나는 스케일링을 받고 언니는 이를 뽑았다. 사랑니가 났는데 충치가 생겨서 뽑아야 한다고 했다. 언니는 밥을 먹고 나면 꼭 양치질을 하는데 왜 충치가 생긴 걸까?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사랑니는 잘 썩는다고 했다. 원장님, 사랑니는 다른 치아에 비해서 왜 유독 더 잘 썩나요? 사랑니가 잘 썩는 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잘 안 닦이잖아요. 네. 잘 안 닦이고 잇몸에 덮여 있으니까 더 그렇고 그렇긴 한데 그런 그 상식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교합 간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치아가 가지런히 턱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일정한 치아 평면이 아니라 잘 못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삐뚤어지게 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합 간섭을 일으켜서 전반적으로 거기가 먼저 닿거나 좀 먼저 기능을 하게 되는 이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많이 깨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썩는다고 보는 경우도 많죠. 네. 네. 사랑니가 이름은 참 사랑스러운데 네.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또 발생시키고 좀 네. 잘 썩고 그러면은 옆 치아뿐만 아니라 이제 구강 전체 치아에도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니가 왜 나는 걸까요? 사랑니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추정을 해보면 네. 보통 큰 어금니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6살 때 나고요. 가장 먼저 나서 기능을 하는 거고 하나는 한 12살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나는 게 이제 3대 구치, 사랑니죠. 그 한 18살쯤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보통 예전에 보면 네. 한 30살 정도로 봅니다. 30살? 지금 이렇게 문명화되기 전에 놓고 네. 보면 그러면 오히려 치아가 각각 기능하다가 나중에 손상돼서 지금처럼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네. 심한 걸 뜯어먹고 살았겠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6살 때 나는 건 이미 12살쯤 날 때 보면 이미 희한하네. 망가져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나중에 하나가 더 나서 마지막까지 치아가 기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추정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추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영국 쪽에서나 나온 논문을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렇다. 근데 인간의 턱이 점점 진화를 하면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치아의 개수나 크기는 거의 정상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는 사랑니가 날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시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한 200년, 300년 전에도 그러면 사랑니가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 왜 그렇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때도 사람의 평균 수명은 짧았고 일찍 사랑니가 문제가 되기 전에 많이 돌아가셨고 사람들이 또 어금니가 일찍 빠져서 사랑니가 나올 만한 공간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금니들이 일찍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를 닦고 아까 우리 양치하는 거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사람들이 이를 잘 닦으면서 충치가 안 생기고 잇몸 질환이 안 생기니까 앞에 어금니들이 손상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원래 얘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와서 메꾸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 자리가 없어서 현대인에게는 골칫거리지만 사실은 조금만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원시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100년, 200년 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신이 주신 선물인 거죠. 아하. 한 번 더 씹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사랑니의 재밌네요. 스토리가 있네요. 네. 역시 안다 박사 김 박사님. 아, 네. 부끄러워요. 박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랑니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환자분들 많이 네. 뵙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네. 안쪽으로 이제 상아질 우식이라고 하죠. 네. 속충치가 있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예, 예. 그거는 또 왜 그럴까요, 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도 많고. 근데 겉으로 많은 건 금방 느끼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서 뽑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 속충치가 많은 경우는 휘어져서 난 경우, 이렇게 뭐라 경사져서 난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안쪽이 썩다 보니까 위에서 잘 안 보여서 본인이 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더 많이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충치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일반적으로 안에가 이렇게 더 많이 썩으니까. 네. 겉으로는 멀쩡해도 또 안에서 또 썩어 있을 수도 있고 참 골칫덩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랑니는 이제 보통 저희가 발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랑니를 언제 뽑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뭐 나자마자 바로 뽑아버려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고2에서 고2.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정도. 그때 왜냐면 수능 앞두고 사랑니 빼러 많이 와요. 요즘 성장이 빠르잖아요. 저는 이제 사랑니를 워낙 많이 빼다 보니까
수능 앞에 오면 이거 빼는 사람도 부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건지 말 건지 빼야 될 건지 안 뺄 건지 한 번 정도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고3 수능 보기 좀 이전에 와서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국에서도 사랑니를 빼러 뭐 5기까지도 할 수 있는. 보통은 제가 우리나라의 실력이, 하루에 미국에서 오신 분을 6분을 본 적도 있어요. 어. 요즘에는 지금, 이제 네, 안 좀 코로나 오시는. 때문에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름방학 때잖아요. 그러면 엄청 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너무 비싸요. 보통 하나에 뭐 1,000불, 2,000불 이렇게 하니까 사랑니 간단한 빼야 돼요. 것도 500불 이렇게 되니까 네네. 뭐 4개 빼면은 뭐 7,000불, 8,000불 이렇게도 가고 어떤 경우는 뭐 $10,0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겸사겸사 한국 와서 할머니도 뵙고 본인도 뵙고 그렇게 해서 빠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의료 복지와 서비스와 실력이 이렇게 다 삼박자가 잘 맞으니까 병원을 또 가까이 하고 좀 자주 찾아가야 한다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뭐 손기술도 그렇고 네. 뭐 저희가 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의료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정말 전 국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큰 비용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전 세계 1등 국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예. 사랑니를 언제 뽑아야 될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저도 이제 사랑니를 좀 많이 뽑는 치과 의사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 김용삼 원장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이 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니를 많이 뽑다 보면 물론 이제 쉽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네. 완전 매복이 좀 심하게 됐거나 특히나 이제 우리는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죠. 아래턱 신경하고 이제 가까워서 뽑기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신경손상 케이스는 거의 없는 편인데 아마 뽑은 개수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정도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의 뭐 뽑는 방식의 차이나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그런다고 해도 환자분들이 그거를 피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누구도 한 번도 그런 걸 안 겪어본 사람도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가끔 보면 의사를 의심하시는 분들이세요. 신경손상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 자신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어느 치과 의사가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조심하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지를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하시는 분 때문에 또 주의사항만 설명하면 이거 신경손상들 설명을 하는 순간 그러면 저 안 해요. 뭐 이러시는 분들 있어서 그걸 너무 강조해도 좀 그렇고 또 너무 무시해도 그렇고 조금 난해하죠. 그죠? 우리 사회자님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님 더 많이 빼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저도 이제 그 대학 근처에서 한 10년 정도 치과 의사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사랑니를 많이 뽑긴 많이 뽑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이제 골 형성이 아주 단단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사랑니가 기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랑니를 싸고 있는 인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 요즘은 뭐 신경 손상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러 치아에 뿌리를 남겨두고 사랑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신경 손상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께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요. 그 신경손상 이런 거 너무 언급하기만 하면 또 이렇게 거부 반응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치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에 비교해 본다면 버스는 그냥 타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치과를 버스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손님이 탈 때마다 이 차는 앞차를 받을 수도 있고 뒷차가 우리를 받을 수도 있고 옆차가 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빗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버스 타는 손님이 이 차가 앞차를 받을 수 있으면 안 탈게요라고 하면 그러면 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가 그런 부분과 다른 점은 가능성이 낮더라도 법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런 낮은 확률 때문에 사랑니를 안 빼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버스랑 이제 비교를 해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네,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뭐 빼는 비용도 버스비랑 비슷합니다. 네, 거의 공공 서비스에 마찬가지예요. 환승? 네, 거의 공공 서비스는 마찬가지입니다. 환승도 됩니다. 환승도 돼요? 아래쪽 사랑니를 뽑을 때 위쪽 사랑니를 같이 뽑으시면 어허, 혜택이 있습니다. 환승까지. 진찰료가 추가되지 않고 그냥 바로 뽑아줍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재밌네요. 네, 가장 늦게 만나서 가장 빨리 이별하는 치아 사랑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